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족 연쇄 이민 축소 움직임이 이민 심사 당국의 무더기 기각 방식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상당수 한인업소들이 단축 영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가 판매를 개시하며 미국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있는 티모빌 매장 직원이 60대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종 비하성 조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체들이 그룹 형태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오리곤주가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뉴저지가 유일해졌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족 연쇄 이민 축소 움직임이 이민 심사 당국의 무더기 기각 방식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모두 54만 810건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무려 21.8%가 줄어든 것이며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 이민 청원서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가족 연쇄 이민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에 이어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 규정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L1 비자를 신청할 때 스폰서 업체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을 입증하기 위해 프록시보트는 비자 신청 케이스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심사 지침을 3일 내리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프록시보트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L1 비자 심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설로 한인업계가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4일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상당수의 한인업소들이 단축 영업이나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인은행들은 뉴욕, 뉴저지 전 지점에서 단축 영업을 실시했습니다. 뉴저지는 버겐 카운티와 퀸즈, 롱아일랜드 등 한인 식당들과 네일업소, 세탁업소 등은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뉴욕은 특히 일주일 전 인상된 인건비 부담으로 눈폭풍이 강타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눈폭풍에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배달 및 운송업계도 마비됐습니다. 한인 콜택시 업계에 따르면 이날 평소에 비해 80에서 90%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했고 오렌지 콜택시 측은 90%의 택시가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이날 휴업에 들어가면서 플러싱 지역의 고객의 경우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 영업을 한 홈앤홈도 배달 서비스는 이날 중단했습니다.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가 판매를 개시하며 미국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백악관 내부 고발 서적인 화염과 분노가 오늘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울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발성의 내용을 담은 이 서적은 매진 사례를 불러올 만큼 미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울프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내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 200여 명과 인터뷰를 했으며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재임한 6개월 동안 듣고 보았던 트럼프 일가의 비참할 정도의 그림을 재현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 인터뷰를 통해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도 백악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허위 진술로 채워져 있다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아마존에서 그리고 일반 서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한 서점에서는 목요일 밤새도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책은 즉시 매진된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 판매, 소지, 재배를 합법화하는 주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세션스 장관이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위반된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규정을 없애기로 하고 이르면 이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콜 메모는 주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 집행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션스 장관의 이런 방침은 미 최대 인구주인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정책을 되돌릴 경우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복권 열풍에 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3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 양대 복권인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당첨금 합계가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잭팟이 터질 조짐이 보이면서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판매업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4일 오후 5시 파워볼 누적 당첨금은 5억 5천만 달러이며 메가밀리언 누적 당첨금도 4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복권 당첨금이 동시에 각각 4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파워볼 1등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3억 4,79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현금 수령 시 2억 7,7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 규모는 파워볼은 역대 9번째로 높고 메가밀리언은 역대 4번째에 해당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8명이 사망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부상당하는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영여객철도 대행사의 CEO는 트럭 운전기사가 진입하는 열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선로로 다가가면서 열차와 충돌했으며 탈선한 열차는 화염에 휩싸이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상당수의 승객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429명의 탑승객이 있었으며 엘리자베스에서 요하네스버그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있는 티모빌 매장 직원이 60대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종 비하성 조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퀸즈 벨로즈에 사는 강주아 씨는 지난달 29일 노던 블러바드에 있는 티모빌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살펴보다 고객 이름란에 니하오마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당시 매장 직원이 제시했던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른 것 같아서 세부 항목을 살펴보던 중 니하오마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며 매우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이 영수증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고 딸 강혜미 씨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강 씨의 불평 신고를 접수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티모빌 측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매장의 슈퍼바이저 크리스 첸은 티모빌 본사에 이번 사건을 보고했으며 현재 언론 담당실로부터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체들이 그룹 형태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이 그룹 형태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내용의 단체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HP는 그룹 건강보험을 일컫는 의미로 특정 업계 종사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그룹 형태로 구매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규모가 큰 기업체들은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나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 개인 보험 상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AHP지만 일부 주에서만 허용돼 전국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고 더구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기존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 혜택 규정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보험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르면 AHP를 통해 구매해도 반드시 정신건강과 임산부, 처방약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 혜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새 규정은 이 의무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는 보다 저렴하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 필요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새 규정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60일간 연방관보에 게재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3대 지상파 방송 중 하나인 CBS가 정치 담당 국장인 스티브 차가리스를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이메일 성명에서 지난 2주간 차가리스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의 정책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3일자로 그를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CBS는 차가리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성추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는 앞서 아침 뉴스 프로그램 디스모닝을 진행해온 간판 앵커 찰리 로즈를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상파 중 하나인 MBC의 간판 앵커 맨 라워도 성희롱 혐의가 불거져 해고됐습니다. 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데이비드 스위닝 보도국장도 성희롱으로 사임했으며 지역방송 미네소타 라디오의 유명 진행자 게리슨 킬러도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해고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리곤주가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뉴저지가 유일해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49년부터 주유소 급유 안전법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반드시 훈련받은 종업원이 주유하는 이른바 풀서비스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곳은 뉴저지만 남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뉴저지도 고객의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 주유소 업주와 고객들은 셀프 주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업원 인건비 절감에 따라 휘발유값 인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주의회는 셀프 주유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주위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뉴저지에서는 당분간 셀프 주유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장애인과 노약자 입장에서는 직접 주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여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학교와 여교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머큐리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지난달 30일 포틀랜드 인근 4년제 사립대학인 리드 칼리지와 이 학교의 마리엘라 슈와츠버그 대비 부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2년 정치학을 전공하던 최 씨가 3학년 시절 슈와츠버그 대비 부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만남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최 씨의 논문 지도교수가 된 대비 부교수는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 나는 너의 지도교수라며 연인 관계를 사실상 정리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최 씨는 정신적 공황에 폐렴까지 앓아 결국 그의 논문을 끝내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에 최 씨는 대비 부교수는 내가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비 부교수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대학교 측도 최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발이 없어 불편한 우리에게 새 다리를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8학년 학생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부화 직후 발이 없는 오리를 위한 인공다리를 만들어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칸사스 북동부의 아모렐 하이스쿨의 8학년 학생들은 환경 및 공간기술연구소에서 페그라는 8개월 된 인도 오리를 위한 인공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페그의 주인인 패시 스미스는 이 오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거북이에 의해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오리가 성장함에 따라 온전치 못한 다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오리를 돌보고 있는 스미스에게 도움을 주기로 자청하였습니다. 랩 디렉터인 엘리샤 벨은 학생들이 적절한 다리를 만들기 전에 30번 정도의 시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오리 패그가 이제 정상적인 오리처럼 걷고 달린다고 말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살인적인 강추위가 토요일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기온이 급 강하하면서 토요일 최저 온도는 화씨 영하 1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강풍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화씨 영하 15도, 섭씨로는 영하 26도가 될 것으로 기상되는 예보였습니다. 이러한 혹한 속에서는 피부가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동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외출 시는 가능한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단단히 싸매야 합니다. 한편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박물관이면서 뉴욕시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의 입장료가 제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인기 있는 명소의 입장료는 전적으로 무료였으며 원하는 입장객들이 도네이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뉴욕 시민을 증명하는 아이디 소지자가 아닌 다른 입장객들은 성인 1명당 25달러를 입장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7달러, 학생들은 12달러의 입장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뉴저지와 커네티컷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무료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편 무료 입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 증명을 위해 운전면허증, 뉴욕시 신분증, 유틸리티 빌 혹은 도서관 아이디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시 당국이 노숙자에게 범죄에 대한 사전 검색 없이 호텔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노숙자의 호텔 제공 후 사실상 상당수의 노숙자들이 범죄와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편리를 받은 노숙자들이 호텔에서 성매매, 불법 마약 판매 등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실제로 브롱스에 소재한 두 호텔에서 이 같은 일로 인해 호텔 객실을 제공받은 노숙자 가족들이 즉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호텔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어린이들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노출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들에게 호텔을 제공 시 시당국이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소방당국의 교육부는 지난번 브롱스의 연쇄적인 큰 화재로 인해 주민들에게 화재 시 취할 행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일단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경우 반드시 문을 닫아놔야 불길이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참변을 당한 브롱스 화재에서는 불길이 크게 확산된 원인이 불이 난 방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화재 시는 불이 난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가능한 문 밑 공간으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옷가지나 침구 등으로 막아놓은 뒤 열려진 다른 창문 가까이 서서 911에 전화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브롱스 화재에서는 12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3일 밤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엠트랙 열차가 조지아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엠트랙에 따르면 뉴욕행 엠트랙은 이날 오후 10시경 열차가 조지아주 사바나역에 접근하던 중 침실칸 2개와 짐칸 1개 등 3개 열차칸이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318명의 승객을 비롯해 열차 직원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자신의 집과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멈춘 뒤 4시간 이내에 업소 앞이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에서 3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밤사이에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3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주 전 뉴욕 한인교사회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위안부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점퍼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 중간 가격은 2,87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3.7% 떨어졌습니다. 렌트 전국 상위 10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또한 투베드룸 렌트 중간 가격도 3,230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 하락, 역시 10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책이 출간이 됐다고 해서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라고요. 이 책이 굉장한 뉴스거리로 등장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권력에 대한 가십 많잖아요. 이런저런 속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흥미거리고 그래도 관심을 끌고 그러는데 그게 대개가 다 현직에서 나온 다음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라는 아주 선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한 내용인데 4년 임기 중에서 이제 1년 지났는데 벌써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많은 그 시민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과연 트럼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이게 출판이 돼서 시판이 됩니다. 5일부터 시판을 원래 9일부터 시판하겠다고 지난 12월 중순서부터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막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 SNS에서의 이 많은 네티즌들은 우글우글 했었어요. 뭐 많은 뉴스를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출판사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이를테면은 리걸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이만큼 알려졌으니까 이때에 이 히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9일날 시판 시작하려고 그랬던 걸 오히려 5일서부터 판매를 한다. 네. 이렇게 가지고 이미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서부터 백악관에 같이 들어갔던 어느 한 작가가 백악관 안에 있는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이 참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진 보좌관들 이상 그리고 트럼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트럼프 주변 사람들 한 200여 명 이상 직접 인터뷰를 해서 잘 모아놨다가 백악관에 나오면서 이거를 출판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정가에 마치 폭탄처럼 지뢰처럼 지금 이렇게 놓여진 상황입니다. 그럼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클 울프라는 분인데 프리랜서 작가면서 저널리스트입니다. 언론인입니다. 네. 뉴요커예요. 네. 태어나긴 여기 우리 동네 뉴저지 페러슨에서 태어나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학생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학생 때는 맨하탄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뉴욕 타임즈에 인턴으로 가서 카피보이를 했어요. 여기저기 이제 자료 찾아오라 그러고 뭐 이런 그 데스크에서 그러면 그런 인턴으로 들어가서 신문사 생활을 좀 이렇게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인기 있는 부분들을 쫓고 그러니까 정말 글도 잘 쓰고 나와서 부지런히 다니고 지난번에 제가 사실 이 마이클 울프를 좀 뉴요커니까 이런저런 정치인들 행사 다니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선거 때에 트럼프 대통령 클리블랜드 컨벤션 때도 와서 이렇게 많이 설치고 다니는 것도 보고 뭐 그러는데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주 이 인종주의 편견을 갖고 있고 그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스티브 버넨이라는 아주 그 질적으로 안 좋은 참모 하나가 트럼프 측근이었었잖아요. 그러다 지난 10월인가 쫓겨났습니다. 그 스티브 버넨 뒤를 다니면서 트럼프의 이너서클들을 보고 이러면서 이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이 마이클 울프가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의 글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선정적으로 쓰니까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올 때 그 글의 주제도 그렇고 글의 문체도 그렇고 아주 너무 섹시하게 씁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막 인기가 부글부글 하니까 트럼프 스타일이죠.
자기 코드에 맞으니까 백악관에 방을 하나 줬어요.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거의 한 10개월을 생활을 하면서 웨스트 윙에서 방을 하나 놓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스티브 버넨이 아웃되고 버넨 옆에 측근으로 있으니까 같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쓰려는 책을 지금 세상에 내놔야만 인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클 울프 60대 중반에 네. 저널리스트면서 프리랜서 작가고 그리고서 USA 투데이지라든지 뉴욕 데일리 뉴스나 포스트에 칼럼 기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SNS를 통해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첫 1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가져올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을 먼저 보도한 게 영국의 좀 진보 리버럴 일간지인 가디언지에서 이거를 픽업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안에 2016년 트럼프 캠페인 캠프 안에 있던 핵심적인 매나포드라는 캠페인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 주니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방카의 남편 쿠시너하고 이렇게 세 명하고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러시아 정보원들하고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에서 미팅을 하는 거를 이 스티브 버넨이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 이 스티브 버넨이 이 마이클 울프라는 이 작가한테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죠. 인터뷰를 하면서 다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캠페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쟁 국가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러시아의 정보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더군다나 그때 러시아 팀들은 이 트럼프 캠프에다가 뭘 제공했나 하면은 힐러리의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를 제공하겠다. 이런 그 미끼에 현혹이 돼가지고 몰래 네. 이 만나는 미팅을 스티브 버넨이 알고 아.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게 터졌죠. 네네.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뭐 이방카하고 쿠시너는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때서부터 힐러리가 아니고 이방카가 대통령이다. 네네. 그래서 중간 선거 끝나면 바로 이방카 대통령 만들기 간다라든 이런 네네.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악관 안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그 자기 그 퍼스트 레이디하고서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네. 그 상종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취임식에 갈 때에 아침 일찍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갈라 그랬던 부분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많다라는 게 이제 막 소개가 되니까 네네. 이게 이제 흥미 유발했기 때문에 초점이 되죠. 그 중에서 그 캠페인 때 러시아랑 내통한 게 네. 지금 이게 특검이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안보나 미국 권력에 지금 위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트럼프가 이 정치를 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주류 언론에서도 네, 관심을 네. 갖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아침에까지 네. 뉴욕 타임즈에도 계속해서 연재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